우와, 옷 새로 샀나 보네. 멋지다. 몰라? 이게 바로 요즘 완전 핫한 아베크롬비 후드야. 이야,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겟해야겠다.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레이킨스몰 154호 키즈샵이야. KFC 바로 옆에 있어. 오케이, 잠깐 전화 좀. 저기 엄마, 나 생일 선물 받을 거 생각났는데. 합리적인 가격, 아베크롬비 신상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 일산 아베크롬비 키즈샵. 검색창에 일산 키즈샵 031-919-0494.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 상조회사입니다. 사장님께 국민TV에 광고자 건의했더니 저희 사장님도 국민TV 예청자시며 조합원이지만 혹 회사 세무조사 받고 탄압받는 거 아니냐며 은근히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리려 나왔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나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겠습니다. 1600-3267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제가 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초대석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내란죄, 어감만으로도 중죄의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내란을 시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란을 꿈꾸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을 수사하면서 내란 음모죄를 적용했다고 밝히면서 내란죄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권변호 활동을 전개해온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 이 내란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침 일찍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등에게 적용한 내란 예비 음모 혐의, 지난 1980년 이른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이후 33년 만에 등장한 좀 생소한 제목입니다. 예. 일부 법조인들은 사실상 형법 조문에서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 수십 년 만에 되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내란도 아니고 내란 예비 음모, 이게 무슨 범죄인지 일단 좀 청취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형법 90조에 이게 적혀 있는 범죄인데요. 예. 내란 예비 음모 또 선동 선전 이런 것까지 이제 처벌을 합니다. 내란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반란을 일으키는 건데요. 그 단계까지는 못 미치고 음모라고 하는 것은 그 함께할 사람들을 찾거나 모으는 이제 인적 준비를 말하는 거고요. 예비라고 하는 거는 범행을 위한 도구를 준비한다거나 장소를 물색한다거나 계획을 짠다거나 이런 물리적 준비를 말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게 쓰였던 적이 있지요. 예. 그리고 내란 음모죄 이제 대표적인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배후 조종을 해가지고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갖다 붙였던 적이 있었죠. 전두환 군사정권 하에서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뒤에 정작 이제 전두환이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은 또 내란죄로 처벌을 받았죠. 내란 음모가 아니라. 예. 그게 이제 내란이 적용된 마지막 사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계로 본다면 음모가 먼저고, 예. 그 다음에 예비. 예. 이게 실행이 옮겨졌을 때 내란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다고 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내란이 뭔지는 좀 이해가 됐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군세 쿠데타, 이것도 일종의 내란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명백한 내란이죠. 내란죄가 우리 법에 규정돼 있기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예. 국토를 참잘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를 전복하는 것. 그러니까 현 정부를 부정하고 그다음에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예. 그다음에 국토를 참잘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영토의 일부를 점령하는 거죠. 말 그대로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겠습니다. 삼국지를 보시면 조조의 입장에서 예. 유비관우 장비가 나라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또 나라를 세우고 하는 거는 반란이지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지배적인 정치 체제를 부정하고 자기 영역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내란이었는데, 쿠데타 같은 경우가 이제 전형적인 내란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참절한다, 국헌을 문란하려고 한다. 참 예.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저는 예, 그렇습니다. 참절을 한번 일본식 찾아보니까 좀 한자라서요. 네. 무시무시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목을 베고 팔다리를 예. 자른다. 네네. 한마디로 이제 국토의 일부에 현재 헌정 질서에 의해 수립된 정부의 영향을 배제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예, 말 그대로 반란입니다. 일정 지역을 차지해서 여기는 내 영역이다. 그 정부의 영향력을 없애겠다. 뭐 이런 겁니다. 예. 국정원이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하고 그러면서 그 증거라고 내세운 게 이제 녹취록이 있다. 뭐 오늘 네. 일부 신문에 좀 보도가 됐습니다만. 네. 이것만으로도 어떤 혐의의 물증이 될 수 있습니까? 뭐 말씀처럼 녹취록이라는 거는 이제 말을 옮겨 적은 거기 때문에요. 예. 그거 자체가 이제 물증이 될 수는 없고,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 준비가 돼 있느냐, 그것이 이제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면밀하게 판단이 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녹취록에 담겨 있는 얘기들이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녹취를 하게 됐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불법적인 도청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그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녹취록에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돼 있고 그 뉘앙스나 그 사람들이 실제 생각하고 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파악이 돼서 조사가 돼야 되겠죠. 예. 총기를 준비해야 된다. 또 주요 시설을 뭐 타격해야 한다. 이런 발언. 네. 네.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니까요. 해당 네. 발언을 이제 이석기 의원이 하진 않았다. 이걸 네. 사정당국 관계자가 확인을 해줬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그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 음모 혐의 네. 법적 적용이 가능할까요? 지금 뭐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지 뭐 이런 거를 예단하는 건 섣부른 일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란 음모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제가 삼국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비관우 장비가 도원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정도 수준에서는 지금 내란 음모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이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를 그러니까 전복시키겠다는 목적, 그다음에 구체적이어야 범행을 위한 되겠죠? 예,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요건이 실제로 그러면 내란을 그 본인들의 계획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집단이냐, 이게 예.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총기를 준비하자, 뭐 유류고가 어디에 있고 뭐 통신시설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적혀 있는 녹취록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저도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예. 이게 지금 그 한 100여 명이 모여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어느 수준에서 어느 범위까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예. 또 그 사람들이 단순히 모여가지고 지금 각자의 입장을 떠드는 정도였다면, 예. 그것만 가지고 이제 내란 음모를 걸어서 유죄를 받기에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조선일보 또 한국일보, 세계일보 몇 개 네. 신문에 그 녹취록, 이른바 네. 회합 녹취록이 좀 보도가 됐는데 보셨군요. 예, 아침에 봤습니다. 예. 그럼 녹취록상으로도 뭐 이석기 의원이는 모두 발언하고 마무리 발언을 한 것 같고, 예. 중간중간에 이제 뭐 토론인지 그냥 뭐 중구난방의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실명을 거론해서 한 것도 있고, 익명으로 뭐 총기 얘기도 나오고, 어디 저장고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던데요. 예. 예. 또 다른 보도를 보니까 이게 국정원이 이제 뭐 여러 기간 동안에, 오랜 기간 예. 동안에 영장을 받아서 예. 감청을 예. 실시해서 이런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런 보도도 네. 있고요. 네. 쭉 보시고, 네. 그 녹취록 중에서 정말 실정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실정법에 비춰보자면은 이석기 의원의 모두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총기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지금 뭐 국가보안법상의 고무 찬양이나 예. 뭐 그런 정도에는 해당이 될 수 있는 지금 발언을 한 거죠.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참석했다는 분들의 발언을 보면은 굉장히 뭐 허황된 얘기도 있고 위험한 얘기도 있고 좀 황당한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이게 말하자면 짜여질 수 있는 것인지 그걸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몇몇 망상가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준비하면은 우리가 지금 뭐 나라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내지는 또 얘기 발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전쟁이 일어나면 뭐 이렇게 대비하자라는 정도의 얘기였다면 예. 그거는 또 다른 얘기지요.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구체적으로 뭔가 모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내란인데, 남들이 뭐 일으키는
거에 어떻게 가담을 하자. 어떤 상황이 오면. 네, 상황이 오면 가담하자. 이거는 또 구체적으로 내란을 준비했다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대비하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 이제 법률적으로는 상당히 규율하기가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예. 일단 보도된 내용만 보시기에는 이석기 의원한테는 내란 예비 음모 혐의 이것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고 다만 국가보안법상의 일부 혐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는 보시는 거고요. 그 발언대로만 이루어진 거라면 예. 이석기 의원이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얘기만으로 하면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의 얘기하고 종합을 해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사실관계들이 있다면 뭐 내란 예비 음모가 완전히 지금 배제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좀 성급한 것 같고요. 사실 나와 있는 녹취록대로라면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뭐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일단 압수수색, 뭐 신체 검색까지 하는 그 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네. 또 국정원이 이제 오늘 새벽에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발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요.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어느 정도 법원이 혐의 부분을 그래도 인정하고 소명이 됐으니까 영장 발부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뭐 그렇게 보시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그걸 상당히 여론전에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범죄 사실이 완벽하게 증명되고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저기 가서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수사상 필요한 단계일 수 있군요. 물론입니다. 수사의 아주 최초 단계죠. 어떻게 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녹취록이나 이런 내용들에다가 그걸 보강할 수 있는 약간의 얘기만 있어도 이거는 이제 증거에 따른 거는 증명이라고 하고요. 그냥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명 단계에서도 발부되는 게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무책임하게 뭐 별다른 얘기도 없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지만 지금 뭐 내란 예비 음모 혐의가 어느 정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확정됐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이것도 성급한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엄격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역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무죄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서 보듯이 구속영장은 또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단계별로 이거는 뭐 확실히 입증됐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좀 이른 판단일 수 있고 단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보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한다면 범죄 혐의에 좀 더 다가갔구나 라는 판단은 충분히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뭐 구속영장 법원이 발부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럼요. 많은 절차가 남아있죠. 그 관련해서 이제 국회가 지금 회기 중입니다. 8월 임시국회가. 그리고 이게 회기가 이제 30일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국회가 이제 9월 2일 날 기회랍니다. 바로 시작되죠. 31일, 1일. 이건 이제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 발부나 이런 게 이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영장을 한 거는 급하게 한 거는 지금 그 기간 안에 발부를 받아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국정원 입장에서요. 네,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 법원 입장에서도 그 국회의원에 대한 그 영장 발부는 관련 절차나 이런 것들을 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실질심사를 요청하게 되면 또 그걸 준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회기가 잠시 이제 멈추는 이틀 동안 물리적으로 그렇게 충분한 시간은 국정원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실제 검찰의 이제 기소, 물론 이제 기소권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요. 이 단계에서 내란 예비 음모 혐의, 이건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의 그 관행이랄까? 과거의 경험이랄까?를 비춰보면 공안 사건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대대적으로 뭐 엄청난 게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최근에도 뭐 서울시 공무원이 무슨 박원순 시장 시절에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간첩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박원순 시장 때가 아니라 이명박 시장 때인지 뭐 원세훈 시장 때인지 원세훈이랍니다. 오세훈. 오세훈 시장 때인지 그때 임명된 사람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또 뭐 간첩도 아니었다 이렇게 또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만큼의 협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회의하는 것 같고요. 예. 그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무슨 적용 법조나 정확한 죄명을 적는 게 아닙니다. 그런 죄명을 적어서 적용될 법률 조항을 정하고 하는 것은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법리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공소유지가 될까 그런 점에 대해서 검찰도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 점들이 다 입증돼야지만 공소장에 쓸 수 있는 죄명이니까요. 예. 국정원은 좀 적극적으로 영장을 청구되기를 바랄 테고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예, 중간 단계에서 이제 검찰은 또 고민을 하겠죠. 왜냐하면 공소유지는 이제 검찰의 책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뭐 기소 단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내란 예비 음모 혐의가 빠진다. 예. 그러면은 국정원이 강한 좀 역풍을 맞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란 예비 음모라고 하는 것이 헌정사상 몇 번 있지도 않았던 범죄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 그리고 몇십 년간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갑자기 들고 나왔고 또 이 시점이 또 지금 미묘한 시기지 않습니까? 국정원 개혁이나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지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불붙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들고 나온 거기 때문에 예. 뭔가 좀 강력한 거를 통해서 본인들이 불리한 국면을 빠져나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의 실타를 피할 수가 없겠죠. 예. 사실 관계에 따라서는 여론의 일반적인 진단이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문을 닫든지 통합진보당이 문을 닫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처음부터 무슨 그런 식이 나왔죠. 뭐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참 여당 의원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네네. 참 슬픈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유일한 최고의 정보기관이 지금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설 일이라면 적어도 국민들 입장에서 그게 신뢰를 얻고 다들 어느 정도 신뢰하는 눈길을 보내면서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란 음모가 지금 그것도 현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범죄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제가 접한 분들은 상당한 분들이 그게 과연 사실이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더라고요. 예. 국정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국면 전환을 위해서 시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우려를 빚고 있다라는 점, 그것만으로도 국정원이 지금 스스로의 위치가 과연 어떤 것인지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좀 뼈저리게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국헌을 물러나는 세력이 있는데 또 나라를 이렇게 전복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이렇게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엄중한 사태라고 본인이 판단하는 일들이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왜 이렇게 뜨악한 반응을 보였을까? 예. 그리고 왜 이렇게 과연 내란이라는 무시무시한 용어를 왜 쓰려고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다들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깊이 판단하고 신중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보수 언론의 보도 행태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MBC 보도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보수 언론의 보도야 저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간간히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어떻게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많이 기사들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석기 의원이 변장해서 도피했다라는 기사 같은 거에서 보듯이 상당히 좀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도 난무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황이 지금 중요한 만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도 빠뜨리지 않으면서 이게 같이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신난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봐라 우리가 말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어떤 열을 올리는 모습 또 그런 어떤 언론의 그 행태를 활용해가지고 중요한 수사 기밀 자료들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정식으로 확인된 건지 아닌지 이런 자료들이 지금 이제 유출되고 보도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사건 수사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하고 많이 유사하게 나아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요. MBC는 솔직히 제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되고 나서 MBC 뉴스를 제대로 보질 않습니다.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신임 사장의 최초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도 재임한 지 지금 100일 정도가 지났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MBC의 시사나 보도 부분이 여전히 지금 취약하고 뒤처져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취약하고 뒤처져 있다. 예, 여전히 개선될 점이 많다. 이런 걸 사장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많이 발전해야죠. 고칠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MBC에 대해서 주문을 하시려면 예. 보기 싫으셔도 뉴스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은데 한 번씩 보다 보면 너무 화가 나서요. 예, 그랬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찍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강욱 변호사였습니다.